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 간접 자본, 이른바 생활 SOC에 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10분 거리의 체육관과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기대처럼 국민 편의성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이 SOC라고 하면 뭐 도로나 철도 건설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네. 생활 SOC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15차 경제장관 회의 후에 합동 브리핑을 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얼개를 밝혔는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말씀하신 생활 SOC거든요. 네. SOC는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인데 보통 도로, 항만, 철도, 다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도 오늘 이 용어를 듣고 처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궁리를 해봤어요. 정확히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간접 자본. 여기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 표현 자체가 현 경제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을? 그동안 도로나 다리 같은 전통적인 토목건설공사 부축해서 경기 살리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이라는 기존의 재정 정책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다 그러면 상당한 그 논란이 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건 그건 아니고 국민들 생활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생활 관련한 SOC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투자 규모까지 합하면 뭐 12조 원까지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규모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8조 7천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한 50% 이상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체육관 짓고 도서관 짓고 했잖아요. 공공도서관. 그거에 비하면 50% 이상 증액된 규모인데 여기에 이제 지자체까지 합치면 12조 원이라는 건데 이 점은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또 설명을 했어요. 전통적인 토목공사는 구조조정하는 게 맞다. 앞으로도 그 방향은 유지한다. 그러나 고용을 의식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주택 사업, 또 노후 산업단지 재생 작업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자리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주로 이제 생활 SOC로 돌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니까 역시 이것도 그런 고민을 담은 많이 올렸지만 예전 같은 방식은 아니야.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시설이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 뭐 체육관, 도서관, 박물관 같은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예산안의 골조가 된 부분은 이런 겁니다. 10분 내에 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주변에. 근데 그걸 10분 내에 어느 곳에서든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새로 짓는 것도 있을 테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재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핵심은 뭐 체육시설을 예로 들긴 했는데 꼭 체육시설만은 아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리의 주민 편의 시설들, 도서관, 박물관, 관광시설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1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환경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인데요. 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슨 엄청난 어떤 정책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번 이런 생활 SOC를 확충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단순한 재정 정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도로를 짓고 항만을 건설하고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건 소득주도 성장의 또 일환이기도 해요.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경비를 줄여주고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거죠. 또 하나가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돈 쓸 일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의 목표 의식을 가진 재정 정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시설들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대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목표 10분 내에 주민 편의 시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건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막연히 단순히 뭐 항구를 건설하고 도로를 짓고 다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그 두 가지 더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고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질. 예. 또 하나는 지역 경제거든요. 지금 뭐 서울 아파트값만 오른다는 얘기도 아까 금방 토론에서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예. 청춘 남녀들이 또 지역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걸 살리자는 의도, 즉 세 가지의 정책 목표를 가진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토목건설공사보다는 좀 나아 보인다. 예. 다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예. 즉 활용도가 높게 건설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관이나 도서관 짓는 걸로는 일자리 창출이 크지 않을 것이다. 좀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토목건설공사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는 떨어질 겁니다. 예,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예. 다른 두 가지 부수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일자리 자체에선 그런데 그동안도 이제 전통적인 토목건설공사를 부추겨서 혹은 거기다 부동산 경기까지 합쳐서 부추겨서 경기를 살리지 않겠노라고 현 경제팀이 여러 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에 예. 과거의 방식을 반복할 수는 없었을 테고요. 그리고 예. 과거의 방식이 가진 부작용도 명백했지 않습니까? 토목건설공사 했더니 나중에 임시 일자리는 좀 늘어났지만 다시 이게 거품이 꺼질 때는 일자리에 더 충격이 왔고 또 하나 우리 경제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됐거든요. 예. 산업 어떤 그 자본들이 꼭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토목건설공사에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60년 동안 해온 방식의 경제 부추기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토목건설공사를 예전 방식으로 하진 않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예. 좀 생활 SOC라는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일자리가 늘면은 좋을 텐데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도 한 세 가지 정도에선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죠. 아파트 값에 불을 질러놨으니까 아마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작업이라든가 노후 산업단지들이 많아요. 뭐 인천만 해도 많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논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주택 사업은 이미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100만 호 건설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분야에선 분명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 비용이 없는 건 아니죠. 돈을 그만큼 써서 하겠다는 거니까 예. 많은 이제 세금을 쏟아붓는 셈이 됐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